이 영상에서는 미국의 나이지리아 장기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는 점점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와 무장 세력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랜 기간의 공백 끝에 미국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대테러 작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나이지리아 개입은 단순히 대테러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 세력과 무장 단체들의 공격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ISWAP의 부활과 전략적 확장이 이러한 사태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한 개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는 2024년에만 나이지리아에서 약 40건의 공격을 저질렀으나 2025년 상반기에만 이 수치가 300건이 넘는 공격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제 점점 더 정교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여러 군사기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등 조직적인 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몽구노 주둔지, 풀카 군사기지, 베니셰이크 군사캠프를 밤사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군 지휘관 1명이 사망하고 보안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체는 키르샹가 마을에 진입해 잔혹한 습격과 학살을 자행했으며 최소 27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약 10채의 가옥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공격은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공동체 간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동시에 현지 보안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은 나이지리아 당국이 이슬람 국가를 억제하기 위한 충분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단체의 기독교 공동체 표적화가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단학살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보면 미국 측 주장에 대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공식적이거나 제도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나이지리아 상인 에메카 우메그발라 씨가 수집한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들은 결국 미국이 나이지리아에 군사 개입을 시작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12월 이후 미국은 무장 세력의 위치를 파악한 뒤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나이지리아 군의 AH 바이퍼 공격 헬기 12대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나에서 출격하는 드론의 작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나이지리아 내 드론 급유소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이로써 나이지리아 영공에 대한 장기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나이지리아 군과 직접 협력해 지상작전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미 나이지리아 합동작전으로 이슬람 국가 2인자 아부 빌랄 알 리누키를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해당 작전에 미국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직접 부인하며 양국 간 협력의 조율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의 폭력은 나이지리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니제르의 디오리 하마니 국제공항과 인접한 111 공군기지에서는 이슬람 국가 계열인 ISWAP와 ISTP가 드론과 폭발물을 동원해 여러 전선을 동시에 공격하는 정교한 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카메룬에서는 이슬람 국가가 군을 상대로 드론 공격을 감행해 25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해당 조직이 지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슬람 국가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특히 나이지리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에너지 이해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석유 공급이 줄어든 이후 나이지리아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며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엑선모빌의 해상 시추 확대와 함께 100개의 신규 유정 시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나이지리아가 아직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나이지리아가 완전 생산에 이르기 전에 입지를 강화한다면 향후 나이지리아 에너지 부문의 발전에 더 깊이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지도부는 석유 부문 이익의 약 80%를 국가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석유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자원 배분과 투자 조건을 둘러싼 이러한 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나이지리아 주둔은 에너지 부국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시점에 장기적인 지정학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구조적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베페러 임무가 실제로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나이지리아의 전략적 자율성을 점차 제한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외부 영향력을 심화시키는 의존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